배웠던 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비공개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건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특성만 있다, 기능도 있다. 그럼 기능은 그 역할을 하는, 수행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우습게 해서 그냥 자구가 정량이라고 했잖아요. 특성이었어요? 기능이었어요? 그렇게 좀 나눠달라라는 뜻에 대한 강의였고요. 넘겨보시면은 13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6으로 가시면은 제목이 주택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죠. 주택시장 분석. 이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이 다 똑같아요? 좀 달라요. 뭐 우리가 배웠듯이 주택은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잖아요. 아파트 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체를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게 분류라고 되어 있나요? 분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분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그냥입니까? 분류를 합니까? 분류해서 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은 개별성 때문에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질적으로 달라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물리적으로는 주택을 봤을 때는 똑같다, 다 다르다. 그래서 분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맞나요? 근데 분석은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분석은 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니 학자들이 만드는 용어가 주택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주택이라는 게 앞만 똑같다 그래도 301호와 302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럼 똑같이 만들어야 분석을 할 수 있잖아. 대답을 해봐요. 여기 칠판이 지금 딱 몇 개 있다는 걸 딱 눈으로 딱 띄우십니까? 3개가 있죠? 안 보이세요? 3개 딱 있잖아요. 근데 딱 나가서 주택이 몇 개 있는지 딱 보이진 않잖아요. 그럼 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만든 게 주택 서비스를 봤을 때는 여기도 주택으로서에 대한 기능을 하고 효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 서비스는 다 똑같습니까? 나한테 만족을 주는 건 똑같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잖아, 참. 그치? 그래서 따라서 주택 서비스. 그럼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는 두 개 다 받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이질적이다, 같다. 그럼 동질적으로 하게 되면 분석이 어려워져요, 분석이 쉬워져요. 쉬워지죠. 그죠? 근데 이거는 완전 경쟁으로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냥 이거 되게 뭐 한 번도 하고 안 나왔으니까 물리적으로는 분석이 쉬워, 어려워. 서비스를 본다면 쉽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오케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은 원래 그냥이야? 물리적이야? 이질적이지? 얘기해봐요. 그럼 분석이 쉬워, 어려워? 그럼 서비스라는 게 나온 거죠. 동질적 상품을 취급하려고. 그럼 서비스라는 주택이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효용이죠. 그럼 서비스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주택이 아니라 서비스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그냥 한 단위, 두 단위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깊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택 소요와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유효 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요? 살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 근데 잠재 수요는 아직 살 의사만 있지 능력은 없는 수요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무주택 서민들은 어디 수요에 속할까요? 잠재 수요에 속하죠. 중상층 이상은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럼 중상층 이상들이 시장에 나가서 수요하는 걸 유효 수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는데 야 하지 마 그러지 못하잖아요.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죠. 시장 원리 논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주택 수요. 이 주택 수요라는 것은 유효 수요를 얘기해요. 하우징 디맨드인데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건 그냥입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개입해야 됩니까? 그럼 개입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한지를 보는 거죠. 그럼 따라서 소요. 소요는 니즈라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수요가 아니라 소요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러면 그냥이에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무주택 서민이죠, 이 사람들은.
맞나요? 정부의 정책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시장 원리에 맡기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건 어디에 개입을 해야 된다? 소요에. 그래요? 그러면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만 나왔지 깊게는 안 나왔어요.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밑에 가시면 주택의 여가 현상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오히려 2개 쳐놓으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 여가 과정, 여가 현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주택은요, 항상 새 주택이에요. 노후화가 돼요. 되죠. 노후화가 되면 그럽니까? 다시 부시고 재건축합니까? 그럼 다 새 것도 된 거죠. 맞나요? 그냥요, 순환을 해요. 그 순환 과정을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죠. 순환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는 자체가 새 주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새 주택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후화가 되죠. 노후화가 돼서 금이 많이 간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부시고 재건축하면 다시 이렇게 고가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순환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 새 주택을 고가주택, 고소득이 사는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위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가주택, 저가주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하위 계층. 그래서 뭐 반드시 접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재건축이 굉장히 이슈가 돼 있잖아요. 부산도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 돼요. 재건축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분담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분담금이 그냥입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재건축이 계속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갑돌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냥이다 안 한다. 안 해버려요. 그러면 점점 이 주택은 얘한테 팔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가주택이죠. 그죠? 그러면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변해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걸 하향여가라고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 가겠어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겠어요? 그렇죠? 재건축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됩니까? 가치 상승이 높아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하위 계층들이 이제 나가고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업이 되는 것은 무슨 영화다? 상향여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순환하죠. 그죠? 되게 쉬워요. 상위 계층이 이렇게 내려가면 무슨 여가예요? 하위 계층이, 자,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업이라 그래요? 다운이라 그래요? 올라가는 것은 피터링 형생. 그럼 얘네들이 그냥이야 업그레이드.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올라가지, 그지? 그럼 하위 계층이 재수원되거나 유지돼서 올라가는 건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예요.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여튼 논란이 됐던 게, 이 하위 계층이 됐다는 저소득층들은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됩니까? 그럼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 소득을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가 소득을 높여주게 되면은, 보조를 해주게 되면 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겠죠?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그럼 하향이 더 빠르게 했죠. 맞나요? 근데 이제 상향이 됐다는 건 저가 찾아요? 고가 찾아요? 저가 수요가 줄어들겠죠. 가볼게요. 지금 여가 현상 보고 있어요?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 관계를 설명해주는 소득계층에 따라 주택의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주택의 여가 현상이라 그래요. 그럼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가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럼 하향은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인구가 증가하든지 아까 임대료 보조로 저가주택에 대한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해요? 증가해요? 근데 상향은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위 계층이 수소가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상향여가는 저가 찾아요? 고가 찾아요? 고가 수요가 더 오히려 늘어나겠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138페이지 가시면 주거분리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별표를 또 하나 쳐놓으시고 좀 주거분리 쪽으로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분리 쪽으로 좀 많이 낸다는 거 들어보세요. 주거분리라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볼게요. 주거분리는 자, 경계 지역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계 지역이면, 경계 지역이라 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상업지와 주거지가 나눠지는 거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용도별이에요? 계층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전체에서나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하거든요. 자, 가볼게요. 그럼 저소득층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그럼 금이 가게 되면 계량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아니지만 재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분담금이 나갑니까? 나가요. 맞습니까? 이건 이제 전복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작년에 재건축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주변 새 아파트를 봐야 됩니까? 새 봐야 돼. 이건 실무야. 실무도 중요하지? 안 중요하면 얘기 안 하고.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실무가. 그럼 그냥에 대해 주위의 분양가를 봐야 돼. 싱글 분양가를 봐야 되죠. 그죠? 그럼 분담금이 만약에 주택 가격 같이 하는데 그냥이야 이 비용이 들어가죠. 계량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1억 들어가서 그냥이야 가치가 올라줘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2억이 들어갔는데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주택 가치가 만약에 1억밖에 안 올라가요. 계량하시겠어요? 안 하죠. 대답 좀 해봐.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안 하죠.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를 떠날까요? 떠나고 저소득층을 아예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아까 하향여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누가 들어오죠?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들어온 것을 침입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침입. 근데 이 침입이 얘가 똑같은 계층이에요? 다른 계층이야? 이질적인 요소가 침입하거든요.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 다른 애들이 들어와요. 같은 애가 들어오면 침입이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바뀌는 건 이제 우리가 천이라고 이따 나올 테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바뀌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아예 바뀌는 거죠. 그럼 하향여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여가 된다? 그럼 계속적으로 수술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 환경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었어요. 그럼 긍정적, 부정적 부의 예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반대예요. 반대여서 우리가 원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계량 비용이 만약에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3억 들어간다면 계량 안 하시겠어요? 계량을 하겠어요?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무를 배우셔야 되죠? 그래서 그 자축의 신분양가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고 신축을 봐야 돼요. 맞나요? 계산을 튕겨보니까 그냥이야 가치상승이 더 높아져. 그럼 그냥이야 재건축해 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제가 그것도 접목시키는 건 아니야. 내가 재건축이나 이런 데 가보면 기존에 있는 주택에 있는 분들은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이 뭐냐면 연령대가 높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입니까? 지금 소득이 낮습니까? 낮아요. 그럼 분담금이 좀 못 내거든요. 오케이? 그럼 할 수 없이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야. 이주한다는 얘기 들어봤잖아. 재건축 좀 많이 투자하면. 그치? 미쓰는 분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돈이 있는 애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누가 들어오겠냐? 고소득층이 들어오죠. 맞습니까? 그럼 고소득층 아예 바뀌니까 이건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이 지역이 환경이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상향여가가 돼서 부정적, 긍정적. 그럼 정의보가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얘가 되게 중요한 게 시험에 나왔던 게 지금 침입이라는 것은 고가 있는데 고가 들어갔다고 침입하면 안 되죠. 그냥 다른 이질적이에요. 그러면 잡아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갈 수 있고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들어있는 애는 반대죠. 들어가는 애로 빨리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하향여가입니다.
무슨 영화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슨 영화 찍으셔야 돼요? 하향이 되면 저소득층이 아예 바뀌어버리거든. 대답 좀 해요.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누가 들어가는 거야? 고소득층이 들어가야. 무슨 영화 찍으셔야 돼? 상향 영화 찍으셔야 돼. 바꿔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럼 자,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안 좀 떨었죠? 그럼 저소득층 들어갔죠? 이거 무슨 영화야? 각이 올라서 그래? 내려가서 그래? 내려가서 그렇지. 다시 해봐. 왜 이렇게 불안해? 이렇게 내려가잖아. 다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고소득층에 들어가. 누가 들어가? 고소득층. 그 무슨 영화?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영화지? 하향 영화. 대답해요. 무슨 영화? 그럼 이 층이 무슨 층으로 바뀐다는 거야? 저소득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고소득층이 들어간다는 건 누구 층으로 바뀌는 거죠? 상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영화 되는 거고? 상향 되는 거고.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 올라가서 그래? 올라가서 상향이 된다는 거야. 잘해야 되는데. 나 마음이 아프네.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저소득층이 들어간다는 건 누구 계층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 무슨 영화야? 하향. 계량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그래? 많이 들어가서 그래? 그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응?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영화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가격이 올라가서 있다는 거죠.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할증과 할인이 있는데 잠깐 짝꿍을 찾아보세요. 짝꿍을 잠깐 쳐다봐. 찾아봤는데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들러붙으면 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 점수도 깎여져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할인 거래가 됩니까? 할인 거래가 돼요. 깎아줘. 할인 거래. 다시 쳐다봐. 근데 막 대답도 잘하고 나중에 막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나와. 그럼 그냥이야 들러붙어야 돼. 그렇죠.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택시가 12시 넘으면 무슨 요 붙어요? 할증 거래라고 하거든요. 여기 바꿔서 나왔었어요. 맞나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할인 거래를 원해요? 할증 거래를 원해요? 각각 있길 원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전체만 생겨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해요? 인근 지역. 갈게요. 138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갈게요. 주거 분리 있어요? 주거 분리는 미수 쳐봐요. 자, 이거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분리된 거예요. 이거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된 거예요. 그 계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죠. 일단 밑줄 치고 쳤어요. 그럼 이러한 현상은 정해복간 우리한테 그냥입니까? 편익을 줍니까? 부는 이건 피해를 주겠죠. 이렇게 도시 전체에만 나타나요? 인근 지역에서 나타나요? 인근 지역에 나타나겠죠. 이해 가셨어? 그럼 제가 같이 가자. 읽어볼게. 주택을 수선할 때 수선 후에 가치 상승이 투입 비용보다 크죠? 그럼 수선 안 하겠어? 수선하겠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가까이 주택을 수선하려고 할 것이고 투입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사람들 수선을 그냥 합니까? 기피합니까? 기피한다는 거예요. 체크하셨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맨 밑에 가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맨 밑에 이때를 찾아보세요. 이때. 나 찾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게. 이때 있어요? 아까 할증과 할인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의 정해복가는 그냥이야 할증료가 붙죠. 올라가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은 잘못 걸렸지. 그럼 정이야 얘는 부야. 그럼 할증이다 할인이다? 할인 거래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친입과 천이라는 게 있죠? 들어가는 게 뭐였죠 아까? 친입. 그럼 봐봐. 친입과 천이를 보고 계시죠? 오른쪽에. 그럼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계량 비용이 계량 후의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계량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대답 좀 해봐. 그럼 가치는 계속 하락하겠네? 그럼 누가 들어오겠지? 저소득층이 들어가요. 무슨 영화일까요? 아니 친입인데 무슨 영화냐고. 하향 영화 되겠죠. 하향 영화. 맞아요? 하향 영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입에 의해서 밑에 하향 영화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서 고가 저로 아예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친입이라는 것은 그냥요 좀 이질적인 요소예요. 변해가는 과정을 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주택 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볼게요. 자 보세요. 금이 많이 갔어요.
주택이 불량주택이 돼버렸어요. 그럼 불량주택이 돼서 아주 집이 후져서 아주 좋겠어요. 그럼 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개입해야 되죠. 그럼 그 원인을 보는데, 자, 지금 저소득층들은 돈이 많아요. 저소득층들은 돈이 적어요. 고가주택을 못 사죠? 그럼 저가주택을 샀다는 것은 시장이 잘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원인은요, 원인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문소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시장이 잘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과정이다. 아주 좋다. 그러면 시장 실패 때문에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책을 세워야겠죠? 철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대책은 실제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금 좀 들간 대로 가겠죠? 펜 들어보세요. 지금 불량주택 보고 있나요? 그럼 일정 수준 미달한 주택이 그 저가주택이거든요. 그 원인은 미쳐보세요. 주택 자체의 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소득의 문제입니까? 소득의 문제예요.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소득이 많아요? 소득이 적어요? 그러면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그걸 원해서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주택시장에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 무슨 여가로 봐야 됩니까? 하향여가죠. 그럼 시장 기능이 통해서 자원의 할당기를 원활하게 했다는 건 잘 돌아간 거죠. 시장이 실패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아니죠. 그럼 불량주택에 대한 거는 저소득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죠. 철거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에요? 방안이 아니에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일로 와봐요. 자,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무슨 여가? 재개발돼서 유지선 되면 상향여가죠.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소득을 높여주면 저가주택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하향여가는. 근데 상향은 저가 찾아요? 고가 찾아요? 고가 수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바꿔낼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 상업지와 공업지가 불린 용도별이에요? 계층별이에요? 이 주거지의 계층에 따라 나눠진다는 겁니다. 도시 전체만 아니라 우리가 인근 지역에도 발생을 하고. 자, 아까 제가 빨리 마치려면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가 되는 진입이 됩니다. 바뀌는 게 천이고요. 맞나요? 그러면 이 지역이 그냥입니까? 좀 부의회복가 발생합니까? 부의회복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된다는 것은 저가 있는데 개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가치 상승이 크다면 개량 안 하시겠어요? 개량을 하겠어요? 그럼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죠? 상향여가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갈게. 들어봐. 저소득층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여가지? 하향여가예요. 저소득층이 바뀌니까. 대답 좀 해봐요. 그럼 그냥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개량 안 하는 거죠. 근데 고소득층이 들어간다는 건 그냥이야 가치가 올라가서 그래요. 정말? 그럼 상향여가를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막 점수가 안 나온 사람 붙으면 그냥이야 할인돼. 점수가 많이 나온 애 붙으면 할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불량주택은 시장의 실패다. 시장 실패가 아니다.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소득. 그래서 주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철거해야 돼.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 높여줘야 되죠. 하향여가는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소득층들은 주택을 사기가 고가주택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가주택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얘가 샀다는 건 원해서 샀죠? 그럼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가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향여가라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중에 그냥입니까? 또 업그레이드 됩니까?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많은 공급이 또 어떻습니까? 갖고 이 자체의 시장이 잘 돌아간 거지 시장 실패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공가라는 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작용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다음 밑에 가시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쳐보세요. 효율적 시장. 이 효율적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따왔다? 주식시장. 주식시장.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따왔기 때문에 주식은요, 여러분들 그게 정보가 사실은 아니든 그 정보가 그냥입니까? 굉장히 민감합니까?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이걸 갖고 온 거예요. 하여튼 별걸 다 갖고 와요. 부동산도 그냥이야 정보에 민감해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막 전철역이 뚫린다 그러면은 그 뚫리는 3년 있다 바뀌어요. 지금 즉시 바뀌어요. 아니, 있죠. 지금 즉시 올라가겠죠. 그죠? 바로 정보가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그지? 그럼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 그냥 원래 그냥이야 주식에서 따왔어. 주식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거죠. 체크하셨죠? 갈게요. 자, 효율적 시장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 부동산도 주식시장과 유사하더라. 정보가 안 민감하다, 민감하더라. 들어보자. 효율적 시장. 그럼 부동산도 만약에 지금 어느 지역이 막 여기가 전철역이 뚫린다고 해서 우리가 3년 후에 뚫릴 것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 3년 후에 오를까? 땅값이 지금 오를까? 그렇지. 즉시 올라버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정보가 반영되자마자 즉시 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무슨 시장이라고 하자?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세 번째 밑줄 쳐봐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그냥 해요? 지체 없이가 중요해요. 즉시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며 그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된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럼 밑에 내용은 뭐냐면 이 정보가 3년 후에 바뀌어요? 지금 즉시 바뀌어요? 현재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겨봐요. 그럼 유형이라는 게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일단은 141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찾으셨어요? 강성, 중강성, 약성이라는 게 있죠? 세 가지 시장이 있다는 거죠. 정보가 그 강도에 따라서 틀려요. 약성이라는 건 강하다, 약하다. 강성은 강하다. 중강성은 강성이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어디까지 반영돼가 중요한데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까지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약성이라는 자체는 과거까지만 우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중강성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보통 요새 스마트폰이 다 있죠. 그럼 현재 정보를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현재 정보까지 발전된 중강성 시장이 거의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다음에 이제 강성이라는 자체의 미래의 시장은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이라는 거죠. 이론상. 그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지금 여러분 시험 정보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30회 때 뭐가 나올지가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올해 볼 게 30회라면 29회가 작년까지잖아. 그럼 이랬다부터 29회는 그냥이야 과거야. 과거는 그냥이야 지금 시험지가 나와 있어. 정답도 다 알잖아. 다 반영됐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중강성이라는 자체는 지금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고 강성이라는 건 지금 그 우리 시험 문제를 요 30회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반영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과거에 대한 1회 때부터 29회까지 제가 6과목을 기출문제를 문제와 해설집을 정답을 만들어 갖고 이게 두껍게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한 30만 원에 팔렸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산다고 하지. 아씨. 나도 안 사겠다. 30만 원에.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거 30회 때 나올 거예요 라는 건 그냥이야 지금 수강료 내고 듣고 있어. 그 현재 정보 듣고 있죠. 맞죠? 내가 30회 뭐가 나올지 내가 그 시험을 지금 알아? 몰라. 모르죠. 반영이 못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래의 정보가 반영된다는 건 현실이다, 이론상이다. 이론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30회 때 뭐가 나올지 내가 이제 미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7월달에 8월달에 가서 유출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번호를 따가지고 한 사람씩 커피숍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이걸 답만 해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100만 원에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바로 사야죠. 왔다 갔다 시간까지 내내 또 올 거라 생각하면 그냥요 저 잡혀가요. 현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잡아놓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현실은 그냥입니까? 거의 중강성입니까? 중강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조금 용어가 그러면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오른쪽에 141페이지 일단 박스가 하나 있어요. 갈게요. 과거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거는 그냥이에요. 약성이에요. 약성.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재까지가 중간선이죠. 중간선은 다 공표된 거죠. 현재. 그래서 공개된 정보라든지 공개된 회계자료, 경계자료예요. 자, 지금 그 회사의 회계 자료 같은 걸 지금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있죠. 그거고요. 강성은 그냥이에요. 미래까지예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가 다 반영된 시장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된 과거와 비공개된 공개된 과거와 현재와 비공개된 미래의 내부 정보는 잘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좀 어려운 게 용어 정리인데 좌측에 보시면은 박스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는 주식을 잘 안 하는데 부동산에 좀 재미를 봤더니 이제 주식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는데 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 보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아, 주식하는구나. 그죠? 이게 있어요. 월봉, 주봉 이런 거죠. 그럼 그냥이야 과거의 데이터야. 데이터죠. 맞아요? 그럼 그냥이야 그건 과거의 정보야. 그럼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냥이야 기술이 들어가. 그래서 기술적 정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과거 정보 가지고 따져요. 현재까지 봐요. 현재까지 보는 게 그냥이에요.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 가셨어? 지금 기술적과 기본적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까지만 분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인 과거 정보만 분석하면 무슨 분석이다? 기술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만 분석하셔야 돼요? 현재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 공표된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잘 헷갈려요. 학교는 어려워. 자, 수라고 본이 있죠. 수는 어디까지만 반영합니까? 과거. 본은 그냥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근데 가오가 그냥요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죠. 맞죠? 수라고 하고 본 차이점이죠? 그럼 자, 내가 이러기 싫은데 내가 어저께 술을 먹었어. 언제 먹었어? 그냥이야 과거야. 좀 가면 본죽이라는 집이 있어. 따라 본죽. 그럼 내가 지금 본죽 가서 현재 본죽을 먹어. 본죽을. 그러면 그냥이야 내 뱃속에 있는 술을 깨기 위해서 그래. 깨기 위해서 그렇죠. 나도 초라하다. 술을 언제 먹었니? 술은 과거라는 얘기죠. 맞아요? 본죽은 지금 먹고 있죠. 여러분 내가 이 동영상을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알아요? 술까지 처먹은 것까지 얘기하니? 다시 갈게. 술을 언제 먹었어? 저거 어제 술 먹었고. 맞죠? 술은 어제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요? 본죽은 그냥이에요. 현재 먹고 있어요. 제 뱃속에 뭘 깨려고 술을 깨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사기 힘든 거예요. 기술은 언제까지만? 과거. 그죠? 어제 술 먹었다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술은 어디까지만? 과거. 본은요? 과거와 현재까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박스로 가보세요.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은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윤? 초과이윤. 오른쪽 효율적 시장 구분 보고 계셔요? 무슨 이윤? 자, 들어보세요. 정보를 알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거든요. 그죠? 그럼 남들만큼 얻는 것을 정상이윤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윤이라고 한다? 남들보다 더 없는 걸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갑돌이가 지금 1억이 있어요. 그럼 A은행 가서 자, 1년 후에 너 얼마 줄래 이자를 정기예금 이자 있죠. 그럼 그냥요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받아요. 그럼 만약에 연 2.5%면 나만 받아요? 다 받아요. 2%라고 합시다. 그렇죠? 더 받습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윤. 그걸 정상이윤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윤? 정상이윤. 이해 가셨어요? 정상이윤. 근데 이게 낮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서를 써서 확정이자를 받았어요. 연 12% 준대요. 그럼 연 12% 준다는 것은 얘보다 그냥입니까? 10%를 더 먹습니까? 따라서 초과이윤.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갈게요. 만약에 제가 이게 동그라미를 치면은 여기 안에는 정상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천천히 가볼게요. 약성율적 시장은 그냥입니까? 과거까지만 반영돼 있습니까? 빠지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보시면 그냥이요. 현재 정보도 봐요. 거의 중간성이거든요. 얘기 좀 해봐요. 약성율적 시장도 그냥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만 어떤 섬이 있다고 봐봐요. 이 섬은요. 지금 휴대폰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현재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과거의 잡지책만 얘가 갖다 주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과거만 합니까? 과거만 알죠. 근데 이런 시장이 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죠. 가정하자는 거죠. 맞아? 근데 내가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어. 그럼 핸드폰 그냥이야? 나만 봐. 나는 뭐죠? 그럼 그냥입니까? 난 현재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나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초과에는. 대답 좀 해봐요. 나만 어디가 개발될지 알고. 그렇지? 그럼 약성은 다 그냥이야? 과거까지만이야.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어? 정상이유만 얻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초과연도 얻을 수 있습니까? 있죠. 내가 들어간다면. 근데 대답해봐. 이런 시장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초과를 얻는다고 안 나왔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과거로 분석하는 게 무슨적, 분석, 기술적.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어? 정상이유. 초과를 누릴 수도 없다. 근데 그냥입니까? 내가 현재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근데 얘기해 줄게.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대부분 시장은 어느 시장이지? 중간성이에요. 얘기 좀 해봐. 지금 분위기가 야, 나 얘기하고 싶고 빨리 끝내라는 분위기인데 얘기 좀 해봐. 나 눈만 보면 안다? 지금 5분 남았어. 좀 기다려봐. 힘들어 죽겠지? 그럼 그냥이야 핸드폰 봐. 보니까 현재 정보를 알아요. 그 대부분 시장은 중간성이에요. 무슨 시장이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 무슨 시장이야? 지금 시장이. 신경질 내지 말고. 중간성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과거까지 다 반영됐죠. 원래는 다. 그죠? 근데 우리가 미래의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미래의 정보가 잘 나올까? 이 시장이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죠? 어디 요새 막 어떤 제약이 문제인데 제약이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지 알아? 나 좀 가르쳐줘. 모르잖아요. 그럼 초과를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모른다, 아는 놈이 있다. 있겠죠. 부동산도. 윗대가리도 알잖아. 이번에도 막 뭐 나왔대, 터졌대, 무슨 의원이 뭐 터졌고 막 그랬대? 내가 정치적 가는 건 아닌데. 그분이 알았잖아. 대답 좀 해보지? 그냥이야 미래 정보야. 그렇죠. 그럼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하자. 다시 갈게. 힘들지? 지금 주식시장 배우고 있어? 부동산 시장 배우고 있어? 그렇잖아. 그럼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중앙성이라고 불렀어요. 중앙성이야. 약성도 없어 거의. 맞죠? 그럼 어느 정보는 발표가 안 됐어요? 미래 정보. 그죠? 그걸 알면 다 걸겠지. 그렇죠? 나 그럼 중앙성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럼 대부분 무슨 시장이다? 중앙성이야. 그렇죠? 근데 중앙성은 그냥이야 현재까지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밖에 못 얻어요? 정상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 신고하지 마. 내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위에 아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야. 어디가 막 개발될지 알고. 그치? 그럼 그분 안 해. 미래 정보를. 그럼 그냥이야 더 쳐드셔. 초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초과를 누릴 수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이해하셨죠? 근데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다 발표되는 시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완전 경쟁 기억하십니까? 완전 경쟁과 부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성 시장은 현실이다, 이론이다. 미래까지 다 반영되면 다 돈 벌겠네? 그래요? 그럼 미래까지 반영되는 건 현실이다, 이론이다. 그러면 어떤 분석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정상 이유만 얻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박스로 한번 가보세요. 박스로 가시면은 박스 보고 있어요? 약성은 그냥입니까? 과거까지입니까? 그럼 과거로는 그냥요 초과를 얻을 수 없어요. 없죠. 대답해봐요. 근데 내가 섬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공표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초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중간성이 대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입니까? 현재까지 다 압니까? 공표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초과를 못 얻죠. 근데
위에 계신 분이 그냥이야 어디가 개발될지 알아. 정말이야? 그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개인이만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다? 초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강성은 현실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론이에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가 반영된 건 없죠. 그럼 이 시장은 무조건 초안을 누릴 수 없는 시장이죠. 획득이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펜 드셔서 다 내용 볼게요. 자, 자칙가 보세요. 자칙가 시면은 우리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약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약성은 그냥요 과거까지예요.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정보로 초안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정도만 물어봐요. 이해 갔나요? 그럼 1번 과거 정보로 분석하는 게 제가 어저께 술을 먹었죠. 그럼 기본이에요? 기술적이에요.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오케이? 약성은 기술적으로 한다면 초안 획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무슨 이유는 가능합니까? 정상 이유는 가능하죠. 여기 나오네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정상 이유는 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약성은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초안의 획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약성은 제일 약한 정보 효율성이 낮고요. 근데 대부분 시장은 그냥입니까? 중간성입니까? 자, 중간성은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켜시면 과거만 있어요? 현재까지도 있어요? 이 시장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세 번째 보시면 얘는 그걸 하는 게 기본적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초안을 획득할 수,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유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1번. 자, 자꾸 학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고? 거의 중앙성이에요. 대화를 합시다. 중앙성이죠? 그럼 중앙성은 아직 미래 정보는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이 미래 정보를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과인도 획득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번 별표 3개.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가깝다 그랬어? 중앙성에 가깝죠. 이 중앙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성으로 갈게. 마지막에 이제 힘내. 강성으로 갈게. 강성은 현실이야, 이론이야? 그냥이야, 다 반영됐어. 다 반영됐죠? 공표된 과거나 현재는 공표되지 않는 정보도 모두 다 반영됐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강성은 어느 누구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초안을 획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냥입니까? 정상이유는 가능합니까? 정상이유는 가능하죠. 그렇죠? 누구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성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강성은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갈게요. 제가 아예 까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대부분 시장은 무슨 시장이야? 정말? 그럼 대부분 다 중간성이잖아요. 그럼 과거와 현재는 초안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안을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아까 제가 섬에 들어가서 막 저 혼자 보는 시장은 없잖아요. 그럼 과거는 약성 요청은 기술로서 정상을 얻지 초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미래는 현실입니까? 이론입니까? 그럼 어떤 경우도 초안을 누릴 수가 없는 시장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뭐 약간 좀 업그레이드 나중에 3, 4월 달에 조금 터치를 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가세요, 편하게. 지금 그냥이야 핸드폰 키면 현재 정보가 나와. 대부분 무슨 시장이야? 중앙성이죠, 중앙성.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중앙성은 그냥이야 현재까지는 초안을 못 얻죠. 근데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